네, 여러분 방금 영상 잘 보셨죠? 네, 어떠십니까? 정말 행복한 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음식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한 끼 안에 담긴 생명과 수행, 그리고 마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몸을 살리는 음식을 넘어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음식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힐링 멘토,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1호이자 우리나라 사찰음식을 대표하는 수행자 선재 스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스님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어느 곳이 다 수영처이기 때문에 멀고 가까움이 없죠. 그러셨군요. 요즘 정말 많은 대중들과 만나고 계신데요. 이렇게 많은 대중들과 만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제가 강의를 계속 한 곳에서 몇 군데서 했지만 소수의 인원을 만났다면 제가 이제 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저한테는 시절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즐겁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님 오늘 주제가 행복한 음식이란 음식은 약이며 마음입니다 인데요. 먼저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한 음식이란 어떤 음식일까요? 우리가 입에만 좋은 음식이 아니고 몸도 건강하게 해줘야 되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줘야 행복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너무 이렇게 입에만 맞춰서 맛있는 음식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그 몸의 병이라든가 그리고 마음이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음식을 처음에 뭐 수행자라기보다 그냥 스님들의 일상생활의 공양이었고 그냥 사찰 음식이었는데 저는 그걸 통해서 마음 아픈 아이를 치유하면서 음식이 얼마나 그 아이들의 몸과 특히 마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줄 알기 때문에 저는 몸과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스님께서는 음식은 우리의 마음을 만든다라는 말씀을 또 자주 하시는데요. 우리는 보통 배를 채우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음식이 왜 마음을 만든다고 보시는 걸까요?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뭐 살도 만들고 뭐 뼈도 만들고 이렇게 뭘 만들어요. 근데 마음은 어떻게 만드느냐면 우리 몸에 물질 플러스 음식의 물질이 합해졌을 때 항상 새로운 인자가 형성되거든요. 여기 울산은 경상도잖아요, 그죠? 경상도 사람들 음식을 어떻게 드세요? 좀 맵고 짜게 먹습니다. 간은 아니지만 성품이 좀 그냥 굉장히 화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충청도는 심심하고 동동해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순하듯이 음식은 뭘 먹어도 우리 마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게 바로 수행식입니다. 예, 그래서 사찰 음식은 몸과 마음을 맑고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음식의 기본입니다. 그렇군요. 스님께서는 수십 년 동안 사찰 음식을 만들어 오셨는데요. 음식을 만들 때 반드시 지키는 철칙이나 원칙이 있으실까요? 음식은 부처님께서 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약이 되려면 재료 자체가 좋아야겠죠. 근데 그 재료가 좋으려면 만약 예를 들어 배추를 우리가 먹어야겠다. 요즘 당근 국수가 유행이니까 당근을 만약에 먹어야겠다. 그럼 그 당근을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땅, 물, 바람, 햇빛이 있어야 되고 또 농부의 수많은 손길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대신 땅이 가장 영양이 많지만 우리가 흙을 집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대신 흙에서 좋은 에너지를 먹어주고 그 다음에 뜨거운 태양이 못 나가 있잖아요. 우리 대신 뜨거운 태양을 받아서
비타민 C도 만들고 비타민 D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당근이 나한테 오거든요. 근데 그 당근이 나한테 올 때 땅이나 물이나 이런 공기들이 안 좋아서 자라면 당근이 아프잖아요. 그 아픈 당근을 먹으면 내가 어떻게 하죠? 내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져 들어가면 이 음식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 음식을 먹을 때 오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 좋은 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물과 햇빛이 맑고 건강할 때 좋은 식재료가 올 수 있고 좋은 식재료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모든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그러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땅도 물도 햇빛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대하려면 자연의 생명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음식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약이 되는 식재료를 찾아서 먹을 사람한테 약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음식의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식은 어떤 땅에서 어떻게 자랐는지를 생각한다면 땅을 더럽히고 물을 더럽히고 이렇게 하지 않고 식재료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고 부처님이 음식이 약이라 그랬으니까 먹을 사람한테 약을 만드는 마음으로 음식을 해줄 때 좋은 음식은 우리 몸과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음식을 만들 때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먹을 사람한테 이것이 약이 되는가,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면서 그 아이 몸에 좋은 음식, 그 사람의 몸에 좋은 음식을 해주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음식이라고, 약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을 만드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만들고 드시는 분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음식만 만들면 안 되고 먹을 사람한테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고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먹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요.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닭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먹는다는 건 결국 생명을 대하는 태도와도 연결이 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부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생명이 행복해, 내가 행복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 다 법당에 가보셨죠? 법당 혹시 안 가신 분은 가보세요. 그냥 거룩한 법당에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니고 부처님 옆에 보면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 땅 위에 다니는 동물서부터 하늘에 다니는 새까지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과 그들의 생명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 아까 설명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우주라고 이야기하면 아픔을 느끼는 생명체, 사람, 동물, 식물, 사람, 동물 움직이는 건 그 유정의 생명이라 그러고 아픔을 느끼지 않는 생명, 바람, 물, 공기, 식물들은 무정이라 그러는데 이 무정과 유정을 합한 생명을 우리가 많은 생명에서 중생이라고 자연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마거사라는 분은 부처님 제자를 가르치는 훌륭한 그 스승이었는데 어느 날 아프다고 공포를 합니다. 생사를 초월한 도인의 경전을 나갔는데 왜 아프다 그러냐니까 부처님 이유가 있다 물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가서 유마거사한테 묻죠. 거사시여, 당신은 생사를 초월한 도인의 경전을 나갔는데 왜 아프다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중생이 아파서 내가 아프다. 땅이 아파서, 물이 아파서, 바람이 아파서, 공기가 아파서, 닭이 아파서, 소가 아파서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자들만 지키는 게 아니고 다 사람이라면 다 지켜야 될 우주론적인 도덕일이고 누구나 다 먹고 살아요. 우리도 먹고 동물도 먹고 식물도 먹고 공기도 먹고 바람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온몸으로 먹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에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땅도 행복해야 되고 물도 행복해야 되고 바람도 동물도 식물도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참 마음이 멈추어지는 말씀입니다. 스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우리는 먹는 즐거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스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맞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요. 또 살기 위해서 먹고 두 개 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 집에 촬영을 하러 오면 10시쯤 되면 촬영을 시작하는데 7시 반, 8시에 와요. 대부분 물어보면요. 밥을 안 먹고 와요. 새벽부터. 그럼 저는 막 촬영 준비해야 되는데 막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모델에서 준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왜 밥을 안 먹고 오냐고 이야기하면 열심히 일해 돈 벌어야 되고 이거 열심히 일을 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밥도 안 먹고 열심히 일해 돈 벌어갖고 성공하면 내가 병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잖아요. 우리가 훌륭한 아나운서가 되면 열심히 공부하듯이 우리가 내 몸이 있어야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몸을 위해서 뭘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를 아름답게 맑게 내를 가꿔야 되는데 그냥 바깥에만 치달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이런 말들이 왜 나오냐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내 몸을 맑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보다 난 귀한 존재인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당근이 자라려면 땅물 바르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식물이 나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나를 위해서 땅물, 햇빛, 공기들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난 귀한 사람인 거야. 그럼 나는 그 식물을 내가 먹고 내가 에너지를 받았으면 나는 그 자연의 생명한테 뭘 할 거냐는 거죠. 그 자연의 생명한테 우리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꿀벌이 꽃에서 꿀을 따올 때 꽃을 해칩니까? 안 해칩니까? 안 해치죠. 그렇게 자연 생명을 쓰듯이 우리는 자연의 생명과 모든 생에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는 귀한 존재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베풀려면 내가 뭔가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할 때만이 그런 지혜도 나고 하기 때문에 스님들이 혼자 사시면서 도량을 가꾸고 열심히 농사를 지으시고 법당 청소를 하시고 숲을 가꾸는 것은 그 모든 생명이 다 오셔서 맑고 행복한 그런 공기를 갖고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들어서 여러분들 몸과 마음을 맑게 해주기 위해서 스님들이 그거를 위해서 가꾸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 먹기 위해서도 살기 위해서도 먹어야 되지만 살기 위해서도 먹고 먹기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이게 다 통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참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 바쁜 현대인들이 그렇다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음식 수행 한 가지를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음식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추를 하나를 자라기 위해선 땅물, 바람, 햇빛들이 존재하고 그러면 그 존재 자체에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나 대신 뜨거운 태양 견뎌줬고 비바람에 견뎌서 인내심이 키워줬기 때문에 그냥 얼마짜리야 이게 아니고 그 식재료에도 감사한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내고 좋은 식재료는 나를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진짜 내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음식이 약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좋은 식재료고 그 좋은 식재료를 선택할 때 나도 행복하지만 자연의 생물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는 자연의 생명일 때 감사하는 거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래서 내 몸에 약이 되는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해서 나를 위해 존재한 모든 자연의 생명과 나를 위해서 인연 준 모든 생명을 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가족이 함께 먹는 밥을 또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왜 가족이 함께 먹는 밥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식사는 먹는 일이라는 말을 하고요. 식구는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죠. 네, 불교는 공양이라고 합니다. 공양은 나눔이라고 합니다. 음식은 내 몸에 들어서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마음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나누는데,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서로가 음식을 만들면서 마음이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청소년 수련회에서 아이들을 지도했는데, 그냥 그 마약을 하는 애들이 되놓으니까 거의 24시간을 지켜야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그게 성공이 돼갖고 아이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사실 제가 너무 이제 무리를 가로를 하게 돼서 제가 쓰러져서 이제 중단하고 1년 만에 이제 걷지도 못했다가 강경화로 쓰러졌다가 1년 만에 향체를 만들어서 다시 30년 살아나면서 제가 이렇게 음식으로 수행을 했거든요. 다시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 3차 맞고 제가 몸무게가 40kg 나가고 막 혈압이 저혈압에 100kg 수치도 막 밑에 내려가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경주 엠텍 행사를 맡았는데 혈압이 45, 46, 50분이 안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올려가지고 경주 엠텍을 행사를 하고 제가 돌아왔거든요. 네,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스님이 왜 성공인 줄 아냐, 아이들 지도할 때 음식을 하면서 아이들과 마음을 나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200권의 책을 읽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는 것보다 밥을 한번 해면서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빠르다는 거예요. 음식을, 엄마가 해준 음식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평생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음식을 하면서, 예, 얼마 전에도 이제 자립하는 아이들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부모가 없이 시설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기 위축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다 모든 생명이 너 위해 존재하지 않니? 예, 그래서 너가 해야 될 일은 이 많은 생명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그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야기했어요. 애들이 눈이 많이 반짝반짝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서 얼마나 내가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네가 먹는 음식이 너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아토피, 자피증 아이들을 치유했거든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문제 아이, 아픈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그 뒤에 이제 문제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우선인 거예요. 아이도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줄까만 생각을 하지, 이 아이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지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불러갖고 이제 상담을 하면, 우리 아이는 너무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났다,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같이 음식을 해서 먹어라. 그래서 내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부모가 음식을 해준 아이는 절대 탈선하지 않더라고요. 불효를 하지 않아요. 아빠도 아이와 같이 음식을 만들어줘야 되고, 엄마도 같이 아이들하고 음식을 하면서 서로가 나눔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입을 같이 먹는다. 그래서 식구라는 말 하듯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같이 음식을 해서 먹고 어머니가 음식을 해준 아이는 절대로 삐뚤은 마음을 먹지 않는다. 그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같이 식구들하고 날짜를 정해서라도 먹으라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스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멋지시죠? 네, 따뜻한 박수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금 한번 나의 식탁을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가족 식탁이 중요하다라는 생각 많이 드는데요. 선생님, 그렇다면 편식이 좀 심한 아이라면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보면 좀 개선이 될까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4월 달에 불교 박람회 때 서울에서 외국인들 바로 공양 명상을 했고요. 어린이들 이제 또
음식 명상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학부형 3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아이들 이제 에다가 무, 배추, 우엉, 연근, 당근, 오이, 파프리카 썰어갖고 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무를 이야기하면서 이 무가 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애들이 다 말해요. 물이 있어야 돼. 땅에 햇빛이 다 말해요. 그래 누가 왔거니? 농부가. 이거 어제 스님이 사왔고 선생님이 썰어갖고 이 상에 놨단다. 무가 너한테 올 때까지 이렇게 자연의 생명도 이렇게 있단다. 그리고 너 태양에 나갈 수 있어? 못 있는데 얘가 대신 뜨거운 태양 견뎌줬고 네가 흙에 영양이 많지만 네가 못 집어먹잖아. 얘가 우리 대신 먹어준 거야. 그리고 비바람에 뿌리를 받고 넘어지지 않아도 얼마나 애써가지고 인내심을 키워준 거야. 그러니까 이 무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무 요만한 속에 모든 우주의 생명과 수많은 인연이 연결되어 왔단다. 그러니까 물을 입에 놓고 씹으면서 이 어떤 느낌이 있는지 이 무가 자라기 위해선 땅한테 감사하다. 물, 햇빛에 감사하고 뜨거운 태양에도 더 감사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아이가 물을 먹고 손을 들었어요. 스님, 무에서요 소리가 들려요. 무에서 씹으니까 소리가 들리잖아. 무가 바람 소리를 듣고 자랐잖아. 달아요. 햇빛 받잖아. 물이 있어요. 물 먹고 자랐잖아. 그 아이는 그걸 통해서 자기 마음이 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채를 애들이 하나하나 하면서 다 어떻게 자랐는지, 뭐 당근은 어떻게 자랐는지, 파프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그 야채를 다 먹었어요. 한 사람이 안 먹었습니다. 학부형이 안 먹었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배신감 느낀다고. 넌 집에서 이거 하나도 안 먹잖아. 아이가 안 먹은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안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들 듣고 제가 무배추 제가 강조를 안 먹여요. 애들이 뭐 연근, 우엉 그거 막대기 같잖아요. 다 먹어요. 그러니까 저도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호박 같은 거 이제 해갖고 밭에 가서 애호박 따면서 이렇게 자라고 꽃이 피고 이게 따면 진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썰어갖고 이제 호박전을 부쳐줬어요. 안 먹는데 지는 호박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박을 좀 갈고 썰어놓고 물은 안 넣고 이제 밀가루만 넣어서 부쳤더니 너무 달고 맛있잖아요. 안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엄마가 제 집에서 안 먹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줬냐 그러니까 호박에다가 계란을 씌워서 부쳐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호박이 단맛이 있으면 계란에서 비린내가 나요. 근데 아이는 계란을 먼저 먹어봤어. 아, 계란은 고소하고 맛있는 거야? 호박 맛은 입력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비린내가 어디서 났죠? 계란에서 났는데도 호박에서 난다는 생각하고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애들 막 아토피는 아이들은 배추 막 가을에 맛있을 때 삶아가지고 물 넣고 삶아서 된장 탁 풀어가고 불 탁 꺼서 주면요 그거 먹고 애들이 안 긁어요. 그러니까 지가 안 긁고 배추 단맛이 있으니까 된장국을 저절로 먹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근데 아토피 막 아이들 그런 거 갖고 치유하면서 아이들하고 친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막 땅에 가면 막 상추 뜯으면서도 막 고맙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애가 너무 행복한 미소를 주는 거예요. 막 스님 막 비바람 쳐요. 비바람 치니까 쟤네들이 인내심을 키우는 거야. 뜨거운 태양 더 와요. 그래야 비타민 C, 비타민 D가 생기니까 나 대신 상추가 해줬잖아. 그럼 애들이 상추 뜯으면서 막 고맙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렇군요. 오늘 스님께 많은 지혜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오늘 성재 스님과 따뜻한 시간 여러분들 함께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 이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울산 시민들에게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스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름철 몸보신에 좋은 음식 한 가지를 추천해 주신다면요? 한 가지는 없고요. 자기 체질에 틀리잖아. 그죠? 여름에 나온 제철 음식입니다. 금강명 채수왕령이라는 경전에 보면 제병풍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계절에 따라서 병이 나니 계절에 따라서 음식을 취해서 먹으면 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봄, 여름, 가을이 있는데 여름이니까 여름 이야기라면 미끈미끈한 거를 먹어라. 이파리가 넓은 거. 미끈미끈한 거 뭐가 있죠? 보리. 보리가 열을 식혀주잖아. 아이들 열나면 보리차 먹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파리가 넓은 거, 호박잎, 상추, 가지, 애호박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열을 삭혀주기 때문에. 그래서 절에서는 여름에 제일 좋은 음식을 상추 쫑으로 만든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추 쫑으로 만든 거를 음식 만들 때 상추 불뚝전, 상추 불뚝 김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불뚝이란 말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균이 불뚝 선우다 그러면 에이 삼계탕이나 장어를 먹어야지 무슨 상추 먹고 기운 나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름에 더우면은 가슴이 답답하죠? 머리도 아프죠?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상추는 이파리가 넓기 때문에 냉한 에너지, 열을 밑으로 내려줘요. 그 다음 미끈미끈하니까 소통을 잘 시켜줘. 딱딱하면 뭐가 나오죠? 하얀 층이 나와, 면역물질이에요. 그러면 몸에 열을 삭혀주고 순환시켜주고 면역물질을 넣어주면 저절로 기운이 나서 다른 음식을 먹어도 잘 흡수되게 만들어주는데 기운도 없어 소화도 안 되는데 영양 안 되는 걸 먹어갖고는 더 힘들죠.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여름에는 미끈미끈한 거, 오이라든가. 저는 이제 혼자 있을 때는 한 번도 와도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매일매일 먹는 게 오이, 생오이 하나 먹고요. 보리차 먹고 보리밥 먹고요. 상추쌈 먹고. 상추쌈 먹으면 어떻게 하죠? 잠도 잘 와요. 예, 여름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누가 오기 전까지는 에어컨 안 들어도 그리고 커튼 다 내려놓죠. 그 밤에만 이렇게 열고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여름을 이기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전략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비닐 와서 농사 짓고 막 그런 걸 너무 쓰니까 지금 막 인도 같은 데는 발바닥에 그 고무로 된 그 신발을 신으면 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욕심내 갖고 앞서서 제철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모든 자연의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라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 자연을 거슬러 살기 때문에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을 내가 더위를 잘 견디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땅도 좋고 물도 좋고 자연의 생명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보리와 오이 그리고 상추까지 무사할 스님은 삶의 지혜가 묻어가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스님, 겨울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나요? 겨울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세 계절의 병이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겨울에 많이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아프신 분들이. 그래서 세 계절의 음식을 다 먹어라. 봄에 취나물 말려놓고 여름에 오이지 담그고 가을에 무배추 담궈서 얹어 먹습니까? 겨울에. 그래서 9가지 나물과 오곡밥을 스님이 먼저 세상밖에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잡곡밥이 좋다고 1년 12달 먹는 건 맞지 않아요. 12달을 반을 자르면 24절기가 됩니다. 뭐든지 나오면 보름이면 끝나요. 딸기도 따기 시작하면 보름이면 끝나고 뭐든지 옥수수 따기 시작하면 보름이면 끝나요. 계속 나오는 건 뭐죠?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밑에 거 위에 거 막 비누와쓰기 쳐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바다나무를 먹는 거예요. 해초. 들에는 없잖아요, 잘. 그죠? 그 다음에 콩나물, 숙주나물. 쌀을 튀어 먹는 거. 그런 것들이 주예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은 이제 두부 같은 거 먹고. 그렇죠. 그리고 겨울에는 활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메밀묵 같은 거. 그 메밀이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그 칼로리도 없으면서. 그래서 밤에 메밀 먹사라고.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르시죠? 저 올해 나이가 70하나라 저 옛날에 메밀묵 사 먹었어요. 네, 정말 밤에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메밀묵사라고 왜 이렇게 거리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겨울 제철 음식이고 네. 나의 몸을 또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네. 기회였네요. 네, 그리고 겨울에 간식은 전 손님 오면 외국 손님들 누구나 오면 우리나라 무배추가 되게 맛있잖아요. 그냥 과일하고 같이 무 배추를 그냥 상에 이렇게
접시에 담아주니까 한국 사람이 뭐 이런 걸 주냐고 외국 사람한테 이게 얼마나 맛있는 간식인 줄 아냐. 그리고 왜 옛날에 그 호박고구마 말고 물고구마라고 있어요. 걔가 단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지 않을 때 너무 단 걸 먹으면 당뇨가 오잖아요. 근데 그 물고구마는 단맛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 굉장히 좋은 간식이었어요. 그 요새 물고구마가 구하기 어려우니까 전 손님이 오면 무게추 이렇게 항아리 쓰고 넣어놨다가 그거 깎아줘요. 저희 집엔 지금도. 네. 그러시군요. 그럼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스트레스와 피로를 좀 많이 느끼고 계신데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냉장고에 꼭 두면 좋을 식재료 추천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식재료요? 냉장고에 보관해갖고 그렇게 좋은 식재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좋은 음식은 김치입니다. 다른 음식들은 해놓으면 순간에 균이 붙기 시작해요. 요즘에 위암 환자들 대부분이 묵은 음식을 많이 먹는 거예요. 많이 해놨다가 묵혀 먹는 거. 하는 균이 있는 거. 근데 묵혀놔도 되는 음식이 뭐죠? 김치입니다. 그리고 묵혀도 좋은 음식이 간장, 된장, 고추장이에요. 그리고 가장 세상에서 훌륭한 단맛은 우리 조청입니다. 우리나라 조청은 그냥 단맛이 아니고 발효의 조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에서 1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음식은 간장, 된장, 고창이 들어갈 때 중화를 시키고 해독도 해주고 열이 많으면 된장에다 묻히고 냉한것은 고창에 묻히면서 우리 몸을 조화롭게 몸의 에너지를 해주기 때문에 좋은 식재료는 김치하고 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 이제 하면서 30 몇 년 전에 이제 강경화로 이제 1년뿐이 못 산다고 나는 한자였는데 음식을 갖고 치유해서 30년을 진짜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근데 코로나 3차를 맞고 제가 몸무게가 40kg 되면서 이게 모든 기능이 다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단백질 주사를 병원에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계속 못 나간다. 경제 앱도 가야 된다. 죽어도 가야 된다. 그러고 외국 행사는 다 취소를 하고 이제 갔다 와서 단백질 김치를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거 가르쳐 드릴까요? 네. 네. 김치를 담을 때, 무 같은 걸 절였잖아요. 거기다가, 호두, 자, 요즘에 왜 그 견과류 드시잖아요. 캐슈넛 같은 거. 그 다음에 콩, 이런 걸 갈아서 국물을 만들어서 그 국물을 부어서 간장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 먹는 거예요. 제가 흑백요리에서 나갈 때 사실 많이 힘든 하루 종일 이틀씩 걸리거든요. 막 아침 새벽 5시 나서 그 다음날 24시간 만에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 힘든 거를 계속 제가 호두 넣어가지고 그 김치국물 먹고 견딘 거예요. 예. 오늘 뭐 이거 단백질 김치 괜찮으시죠? 예. 네. 네, 단백질 김치 여러분 꼭 한번 담궈 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저는 지금 또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 장은 또 간장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그냥 떠먹을까요? 본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몰라갖고 대신 부른 것이죠. 예, 예. 장은 예를 들어 이제 된장을 요리한다. 그러면 이 된장을 날로 먹을 때 가장 미네랄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뭐 간장을 물에 타먹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만약에 요리를 할 때는 우리가 생국도 먹잖아요. 된장 냉국도 뭐 간장 냉국, 뭐 고창도 냉국 다 먹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음식을 만들 때는 뭐 무청이나 뭐 배추잎 같은 거는 좀 맛이 좀 강하잖아, 그죠? 그럴 때는 오래된 장을 넣고 확 치대 놓으면 그 맛들이 거친 맛들이 중화가 돼요, 그죠? 뭐 찜찜한 맛도 없어져요. 그렇기 위해서 쓰는 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된장찌개 끓일 때는 최대한으로 안 끓여야 돼요. 그래서 야채나 뭐 자기 먹고 싶은 거, 뭐 집에서 조기든지 뭐든지 다 국물을 맛있게 돼.
마지막에 된장을 넣고 포르르 끓일 때 불을 탁 끄고 드셔보세요. 그러면 짜지도 않으면서 그 야채나 이렇게 뭐 다른 사 국물이 우러났잖아요. 그럼 맛있는 맛이 났을 때 된장을 풀면 된장에 끓는 맛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래 안 먹던 된장을 끓이면 끓는 맛이 나요. 근데 3년 이상 되면 오래 끓여도 끓는 맛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파는 된장은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뭘 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된장찌개 끓이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네, 무청이라게 된 거는 칠해서 넣었다가 오래 끓이지 않고 끓이면 그래서 이제 오래 끓이든지 그래도 되고 된장찌개 끓일 때는 다 익은 다음에 마지막에 된장을 두고 불을 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요리를 잘 못하는데 오늘 스님께 정말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민 마지막 질문인데요. 스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 오셨는데 결국 행복한 사람들의 식탁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행복한 사람들의 식탁에 네, 공통점. 욕심을 내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예,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훌륭한 사람이 자기가 훌륭한 전공자가 되려면 열심히 그 분야에서 노력을 하듯이 내 몸과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 먹는 걸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욕심을 내서 맛있는 걸 먹는 게 아니라 몸에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 그게 유별난을 찾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제철 음식을 갖고요. 내 몸에 맞게. 불교에서는 음식이 약이라고 했거든요. 모든 음식은 약에서 달아요. 주방도 의학적으로 달아요. 약이라는 생각으로 음식을 해서 줬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음식은 어머니의 음식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서 만들어준 음식이 가장 훌륭한 음식이 아닌가. 근데 요즘 어머니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음식을 할 줄 모르는 우리 젊은 엄마들은 뭐를 넣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막 뭐를 첨가제를 집어넣고 첨가제 식재료를 보시고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좋아하면서 몸에 좋은 음식. 그 사람이 좋은 음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면서 그 사람 몸에 좋아야 되는데 입에 좋다고 맛있다고 그 음식을 해줘서 나중에 병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 아들이 일주일에 음료수를 10병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비에서 그게 일주일에 2만 원이 나가는데 한 병에 2천 원이래. 나는 안 사봐서 몰라요. 그 내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 아들 데리고 와서 검사를 시키라고 해서 제가 동국대학교 이제 그 병원에 가서 한 달에 벌써 특강을 할 때예요. 교수로 있을 때. 예, 끝났다가 이제 어제 다시 또 임명장 받아서 2학년 때도 나가거든요. 검사를 했어요. 아들이 대장암 3기 말이에요. 왜? 아이들 이빨 빼갖고 얹어서 담가놓으면 녹아요. 우리 몸에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걸 먹으니까 어쩌나 먹으면 괜찮겠죠. 고기에다가 걔도 부드러워진다면요. 먹고 얘가 부드러워지니까 위장에 탄력도 없어. 대장에 털도 이렇게 그냥 설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엄마가 다 할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야 돼. 이 음식이 진짜 해는가. 근데 진짜 좋은 음식은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해준 음식이에요. 저도 제가 죽을 때, 아니 죽으면부터 제가 갔을 때 제가 음식을 할 줄 몰랐으면 전 죽었어요. 근데 할머니, 친할머니가 이제 수락과를 군녀셨기 때문에 외할머니가 저를 키우면서 음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플 때 내가 먹지 않아야 될 거 다 버리고 5살을 읽어서 모르는 음식은 첨가제는 다 갖다 버리고 뭐가 남으냐? 간장, 된장, 고추장, 다시마, 식초, 그리고 고운 조청. 그게 제 양념에 다였어요. 밭에서 키워가지고 뭐 먹는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1년 만에 제가 향체가 생기더라고요. 뭘 많이 먹어서 향체가 생긴 게 아니고 나쁜 걸 버리니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쌀이나 뭐 육류나 생선은 플러스 100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제 스스로 소화가 안 돼요. 이걸 만회해서 시켜서 명을 만들어서 연소를 시켜줘야 돼요. 그게
마이너스 100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간장, 된장, 고추장이에요. 그 다음에 김치예요. 그래서 플러스 100에 쌀이나 밀가루나 단백질, 생선이나 육류를 이거를 마이너스 시켜주는데 요즘 마이너스 시켜주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당뇨도 많고 고지혈증도 많고 흡수가 다 못하니까 몸에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코로나 한참 맞고 너무 그 약이 저한테 너무 독했기 때문에 저희 집은 당뇨 환자 한 사람도 없는데 제가 당뇨 전 단계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먹은 게 뭔지 아세요? 그것도 또 가르쳐 드릴까요? 네. 우엉김치였습니다. 우엉 요리를 해서 먹었는데 우엉을 맨날 요리해서 먹을 수 없으니까 김치를 담갔어요. 대신 우엉을 손질할 때 물에 담그면 안 돼요. 그냥 깨끗이 씻어서 새수세미로 새가 아니고 새로 만든 수세미 망 같은 걸로 쓰는 거 말고 깨끗한 걸로 갖고 빨아서 싹싹싹 문지르면 껍질이 벗겨지거든요. 그건 쓸어갖고 바로 그냥 간장에 절여놨다가 김치 담그시면 돼요. 물에 담그면 안 돼요. 물에 담그면 맛있는 맛이 다 빠져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제 도토리 죽을 써서 넣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독소를 빼야 되기 때문에 도토리가 독소를 빼주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도토리 묵을 한 번씩 드셔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먹고 제가 당을 좀 회복을 했고 그랬습니다. 예. 와, 오늘 정말 여러분이 많은 유익한 점을 배워갑니다. 네, 이렇게 박수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스님과 함께하며 마음이 한결 따뜻해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그러신가요? 예! 네, 맞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스님 행복한 마음 나눔 토크쇼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함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마음 나눔이라는 이제 토크쇼에 제가 음식 이야기를 해왔지만 제가 음식을 하는 이유는 바로 부처님이 모든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고 하나라는 말씀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니 꿀벌이 꽃에서 꿀을 갖고 올 때 꽃을 해치지 않고 가꾸듯이 여러분들 다 꿀벌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꿀벌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꿀벌보다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꿀벌처럼 자연의 생명을 아끼고 사랑해서 부처님께서 모든 생명이 행복해야 누가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해줘서 이거는 뭐 불교니까 종교도 상관없이 누구나 지켜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찰 음식이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요. 채식이니까 건강에도 좋기도 하지만 스님들이 수행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을 아픈 아이를 제가 음식하고 치유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지구온난화, 전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모든 생명이 나와 둘이 하나인데 우리가 그거를 잊으면서 자연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지금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생각을 바꿀 때 우리는 세상이 밝아지고 우리가 함께 나도 행복해진 일이니까 여기서 듣고 끝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가족들한테 내 주위 사람들한테 모든 생명은 나와 다르지 않는 부처님 말씀을 함께 실천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성자 스님과 함께하며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음을 담아내는 수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도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중한 말씀 전해주신 힐링 멘토 선재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이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선재 스님과 함께한 시간이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선재 스님의 신간, 나를 살리는 음식들도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